여보, 미안해요. 우리 돈 다 없어졌어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제 입술이 떨렸습니다. 7억이 넘는 돈, 남편이 30년 넘게 댐에서 일하며 모은 퇴직금, 딸이 이혼하고 돌려받은 전세금, 제 비상금, 그리고 수십 년 살던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까지 단 한 달 남짓 만에 모두 증발했습니다. 믿을 수 있나요? 저는 그저 손녀 민서 피아노 학원비를 대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한 달에 몇십만 원짜리 학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작은 욕심이 우리 가족을 무너뜨렸습니다. 처음엔 정말 의심하지 않았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100만 원이 넘는 돈이 정확히 들어왔으니까요. 이건 진짜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함정이었습니다. 도대체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저는 안미숙입니다. 지금은 72이고요. 하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10년 전 일입니다. 그때 저는 62이었어요. 평범한 주부였죠. 남편은 공기업에서 오랜 시간 일했습니다. 충청도 작은 도시에서 댐을 관리하는 일이었어요. 30년 넘게 성실하게 다녔습니다. 그러던 남편이 정년퇴직을 했어요. 2015년 초였습니다. 남편은 마지막 출근날 회사 동료들과 저녁을 먹고 왔습니다. 집에 들어오더니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여보, 이제 뭐 하며 살아야 하나. 그때 남편의 목소리가 참 힘이 없었습니다. 퇴직금은 2억 정도 받았어요. 적지 않은 돈이었죠. 하지만 남편과 저는 이제 60을 넘긴 나이였습니다. 앞으로 몇십 년을 살아야 하는데 이 돈으로 충분할까요? 계산해보니 불안했습니다. 국민연금은 두 사람 합쳐서 한 달에 200만 원이 조금 넘게 나왔어요. 생활비로는 괜찮았지만 여유롭진 않았습니다. 저희에겐 딸이 하나 있습니다. 미연이라고 해요. 그런데 미연이가 1년쯤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성격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결혼한 지 몇 년 만이었죠.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딸에게 이유를 캐묻지 않았어요. 다 큰 성인한테 이유를 따져서 뭐 하겠어요? 미연이가 내린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미연아, 괜찮아. 과거는 이제 묻지 말자.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잘 살 건지만 생각하면 돼.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민서랑 행복하게 살기 위해 우리 같이 노력해보자. 아빠랑 엄마가 많이 도와줄게.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가 있잖아. 미연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미연이는 어린 딸아이를 데리고 저희 집 근처로 왔습니다. 전세집을 구해줘야 했어요. 2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남편 퇴직금이 나오기 전이었어서 저희가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마련해줬죠. 미연이는 작은 회사에 다니며 한 달에 100만 원대 후반 정도를 벌었습니다. 혼자서 아이 키우기엔 빠듯한 돈이었어요. 손녀 민서는 그의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이제 7살이었죠. 참 귀여운 아이였어요. 저는 민서를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혼한 딸이 혼자 키우는 손녀잖아요. 더 잘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민서가 울먹이며 미연이에게 말했답니다. 엄마, 친구들은 다 학원 다니는데 나만 안 다녀. 미연이가 제게 전화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 민서가 피아노 학원 가고 싶대요. 근데 제가 지금 여유가 없어서요. 미연이의 목소리가 미안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민서가 너무 예뻤습니다. 다른 애들은 다 학원도 다니고 친구들이랑 어울리는데 우리 민서만 못하게 할 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연이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민서 학원비는 엄마가 대줄게. 미연이는 처음엔 사양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저는 한 달에 몇십만 원이면 피아노 학원을 보낼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정도는 제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야, 민서 학원비랑 필요한 거 있으면 할머니한테 말해. 우리 민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퇴직하고 나서 집에만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TV를 켰고요.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또 TV를 봤습니다. 할 일이 없었거든요. 친구들 만나러 가는 것도 한 달에 한두 번이었어요. 저는 남편과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게 답답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상하게 요즘은 숨이 막혔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나 좀 나갔다 올게. 남편이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서는 날이 많아졌어요. 어디를 가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람 쐬러 나가는 거겠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주 2회 독거노인분들께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 없었거든요. 뭔가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곳에서 한 분을 만났습니다. 변정미 씨라는 분이었어요. 저랑 비슷한 나이였는데 참 밝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옷차림도 깔끔했고 가방도 좋은 걸 들고 다녔어요. 얼굴엔 화장도 연하게 했고요. 언니, 처음 오셨어요? 정미 씨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네, 오늘 처음이에요. 저는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여기 1년 넘게 다니고 있어요. 언니는요? 저는 안미숙이에요. 반갑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봉사활동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미 씨가 제 옆에 앉았어요. 언니, 남편분은 뭐 하세요? 퇴직했어요. 몇 달 전에요. 아이고, 그럼 요즘 힘드시겠네요. 남편 퇴직하면 부인이 제일 힘들잖아요. 하루 종일 집에 계시면 답답하시죠? 그 말에 저는 뜨끔했습니다. 맞았으니까요. 정미 씨는 제 마음을 알아챈 것 같았어요. 우리 남편도 몇 년 전에 퇴직했는데 처음엔 정말 답답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괜찮아요. 제가 제 일하면서 사니까요. 무슨 일 하세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정미 씨가 잠깐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괜찮은 거 하나 하고 있어요. 한 달에 몇백만 원 정도 받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에 몇백만 원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저도 처음엔 몰랐는데 지금은 매주 돈 들어오는 재미로 살아요. 정미 씨의 얼굴이 환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한 달에 몇백만 원을 번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면 민서 학원비는 물론이고 미연이한테도 조금씩 보탤 수 있겠죠. 남편 눈치도 안 보고 쓸 수 있는 제 돈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집에 들어서니 남편은 소파에 누워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감자를 깎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날 저녁 식사 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통장 정리 좀 해야겠어. 미연이 준 전세금이랑 어머니 남겨주신 돈, 우리 퇴직금 다 합치면 몇 억이 넘는데 이걸 그냥 통장에 넣어두면 이자가 너무 적어. 뭐 좋은 방법 없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행 적금은 어때요? 요즘 이자가 너무 낮아. 1년에 고작 몇 퍼센트도 안 되잖아. 몇 억을 넣어도 1년에 몇백만 원밖에 안 되고 그럼 어떡해요? 모르겠어. 주식은 위험하고 부동산은 지금 시기가 아니고 그냥 조금씩 쓰면서 살아야지 뭐. 하지만 남편의 얼굴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불안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미 씨가 한 달에 몇백만 원을 번다고 했습니다. 1년이면 몇천만 원입니다. 은행 이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혹시 우리도 할 수 있을까?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저는 다시 복지관에 갔습니다. 정미 씨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언니 왔어요?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요. 봉사활동이 끝나고 정미 씨가 제게 커피를 산다고 했습니다. 근처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정미 씨가 물었습니다. 언니,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혹시 관심 있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가 계속 궁금했거든요. 근데 저 그런 거 잘 몰라서요. 어렵지 않아요. 저도 처음엔 겁났는데 해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정미 씨가 가방에서 작은 책자를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평생연금 플랜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화려한 금색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일종의 투자 상품이에요. 돈을 넣으면 매주 수익금을 줘요. 연금처럼요. 정미 씨는 자신이 2억 정도를 넣었는데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받는다고 했습니다. 제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1년이면 몇천만 원이에요. 은행 이자가 몇 퍼센트라고 해봤자 2억 넣으면 몇백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거의 10배예요. 그게 가능해요?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가능해요. 저 이미 반년 넘게 받고 있어요. 정미 씨가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문자 내역이 쭉 나왔어요. 입금 완료, 입금 완료. 매주 수요일마다 같은 금액이 입금돼 있었습니다. 통장 내역도 보여줬어요. 진짜로 찍혀 있었습니다. 진짜네요. 진짜예요.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언니 사실 제 친구도 하고 있어요. 그분은 더 많이 넣었는데 한 달에 더 많이 받아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퇴직금이랑 모아둔 돈 합치면 몇 억이 넘습니다. 만약 그걸 넣으면 한 달에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위험하지 않아요? 사기 같은 거 아니고요? 정미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직접 받아보니까 진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회사 제대로 된 데예요. 언니 사실 저희 동네 분들도 하고 있어요. 큰 돈 넣은 사람들도 많아요. 다들 만족해하고요. 정미 씨가 책자를 펼쳤습니다. 안에는 회사 소개가 나와 있었어요. 금융위원회 등록 업체, 전국 여러 지점 운영, 고객 많이 돌파, 사진도 있었습니다. 깔끔한 사무실,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 고객 상담하는 장면, 장관 표창이라고 적힌 상패 사진도 보였습니다. 다 그럴듯해 보였어요. 어떻게 시작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 주에 설명회가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남편한테 말해야 하나? 그런데 말하면 반대할 게 뻔했습니다. 돈 관련된 건 다 남편이 결정했으니까요. 제가 혼자 결정해도 될까요? 당연하죠. 돈 벌게 해주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남편분 몰래 하는 사람도 많아요. 나중에 수익 나면 그때 말하면 되죠. 그리고 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자들은 이런 거 반대만 하잖아요. 안전한 건지 뭔지 따지기만 하고. 근데 우리는 실제로 돈 받고 있다고요. 반년 넘게 한 번도 안 밀리고 정확하게 들어와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남편 몰래 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 좋아요. 한번 가볼게요. 정미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언니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저도 처음엔 무서웠는데 지금은 매주 입금되는 거 확인하는 게 제일 행복해요. 통장 보는 맛에 살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대 반 불안 반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복지관 다녀왔어요. 친구 만났고요. 그래,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어요. 저녁을 준비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몇 억을 넣으면 한 달에 몇백만 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1년이면 몇천만 원입니다. 은행 이자의 거의 10배입니다. 일주일 후 수요일 정미 씨와 함께 설명회에 갔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건물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떨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깔끔한 사무실이 나왔습니다. 30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미 앉아 있었어요. 대부분 저와 비슷한 나이의 중장년층이었지만 젊은 사람들도 몇 명 보였습니다. 자리에 앉으니 한 남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에셋플랜 고재훈 이사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말투도 정중했고요. 얼굴도 신뢰감이 갔습니다. 빔 프로젝터가 켜지고 화면에 자료가 나왔어요.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 연금만으로 살기 힘들죠. 은행 이자는 너무 낮고 주식은 위험하고 제 아버지도 몇 년 전에 퇴직하셨는데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돕고 싶었거든요. 그의 말투가 진정성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상품이 바로 평생연금 플랜입니다. 화면에는 수익 구조가 나왔어요. 투자 금액별로 받는 수익이 표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몇 천만 원 투자 10월 얼마, 1억 원 투자 시 월 얼마, 2억 원 투자 시 월 몇백만 원, 몇억 원 투자 시 월 몇백만 원. 제 눈이 커졌습니다. 만약 몇 억을 넣으면 한 달에 엄청난 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년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평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돌아가시면 가족에게도 상속됩니다. 연금과 똑같은 거죠. 게다가 원금도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고 이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안전한 거예요? 요즘 사기가 많다던데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저도 어머니가 계시니까 그런 걱정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저희는 투명하게 운영합니다. 고 이사가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저희는 금융위원회 정식 등록된 업체입니다. 여기 등록증 보이시죠? 전국에 여러 지점이 있고요. 이미 많은 고객님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화면에 각 지점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다 실제 사무실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저희는 작년에 장관 표창도 받았습니다. 화면에 표창장이 나왔습니다. 진짜 같아 보였어요. 다음 화면에는 고객 후기들이 나왔습니다. 1년째 잘 받고 있습니다. 남편 몰래 용돈 벌어서 너무 좋아요. 걱정 없어졌어요.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돼요. 실제 고객 사진도 함께 있었습니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지만 진짜 같았어요. 혹시 중간에 돈이 필요하면 어떡하죠? 한 남자분이 물었습니다. 언제든지 환불 가능합니다. 원금 전액 보장되고요. 일주일 전까지 통보해 주시면 바로 돌려드립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안심이 됐어요. 설명회가 끝나고 정미 씨가 물었습니다. 언니 어때요? 괜찮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괜찮아 보였어요. 제대로 된 회사 같았고 정부에서 인정받은 곳이었고 사람들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고 이사가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두 분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정미 씨가 말했습니다. 저희 언니가 관심 있으신데요. 고 이사가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어느 정도 규모로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유 자금이 몇 억 정도 있는데요. 오, 아주 좋으십니다. 그 정도면 한 달에 엄청난 금액 받으실 수 있어요. 은행 이자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엄청난 돈, 남편.
연금 합치면 매달 여유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의료비 걱정도 없고 여행도 갈 수 있고. 그런데 한 가지 더 궁금한데요. 이게 왜 이렇게 수익률이 좋은 거예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고 이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는 해외 부동산과 상품 유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 개발이 수익률이 아주 높거든요. 그쪽 시장이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그 수익의 일부를 투자자분들께 나눠드리는 구조예요. 그 설명이 논리적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정미 씨를 봤습니다. 정미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언니 해봐요. 저 진짜 반년 넘게 받고 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고 이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급하게 결정하실 필요 없어요.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번 달 모집이 곧 마감돼요. 인원 제한이 있거든요. 그 말에 제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자 현관으로 달려왔어요. 어디 갔다 왔어? 복지관 갔다가 친구랑 차 한잔 했어요. 그래.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몇 억을 넣으면 한 달에 엄청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이면 정말 큰 금액이에요. 은행 이자의 거의 10배입니다. 사흘 뒤 정미 씨와 함께 다시 사무실에 갔습니다. 고 이사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서 오세요. 결정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몇 억으로 시작하려고요. 대단하십니다. 현명한 선택이세요. 계약서 작성하시면 돼요. 계약서에는 투자 금액, 수익률, 지급 방식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회사 직인도 찍혀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나 확인하고 싶은데요. 중간에 환불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당연하죠.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일주일 내로 돌려드립니다. 원금 전액 보장이고요. 여기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죠. 저는 그 부분을 유심히 읽었습니다. 투자자는 언제든 서면으로 환불 요청 가능하며 회사는 일주일 이내 원금을 반환한다. 명확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럼 믿어도 되겠죠? 물론이죠. 저희를 믿으셔도 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안미숙. 제 이름을 쓰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리고 통장에서 몇 억을 이체했습니다. 남편 퇴직금, 제 비상금, 딸 전세금, 모아둔 돈, 우리 재산 대부분이 순식간에 빠져나갔습니다. 통장 잔액이 확 줄어드는 걸 보니까 불안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매주 입금될 거예요. 고 이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믿음직스러웠어요. 정말 잘한 선택이세요. 앞으로 편안한 노후 보내실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불안했습니다. 잘한 걸까? 정미 씨가 말했어요. 언니 걱정 마세요. 일주일만 기다려보세요. 진짜 들어올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요일 아침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입금 완료. 정말로 들어왔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어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100만 원이 훨씬 넘는 돈이 찍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진짜였습니다. 정말로 돈이 들어온 겁니다. 정미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정미야 들어왔어. 정말 들어왔어. 그러게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제 믿으시죠?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이런 좋은 거 몰랐을 거야.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밥을 하면서도 웃음이 나왔어요. 빨래를 널면서도 콧노래가 나왔습니다. 큰 돈이었어요. 제가 벌었습니다. 남편 몰래 제 힘으로 번 돈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물었습니다.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 무슨 좋은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날씨가 좋아서요.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제 마음속 비밀을 남편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좋았어요. 제 것이 있다는 게, 제 힘으로 뭔가를 해냈다는 게 좋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돈이 들어왔습니다. 또 100만 원이 훨씬 넘는 돈, 그 다음 주에도 들어왔어요. 한 달이 지나자 엄청난 돈이 모였습니다. 저는 그중 일부로 오랜만에 제 옷을 샀어요. 백화점에 가서 예쁜 코트를 샀습니다. 몇십만 원짜리였어요. 예전 같으면 비싸다고 포기했을 텐데. 이젠 제 돈이 있으니까 샀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가 달라 보였어요. 밝아 보였습니다. 젊어 보였어요. 복지관에서 정미 씨를 만났습니다. 언니 요즘 완전 달라졌어요. 옷도 예쁘고 화장도 하고 뭔가 했어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코트 새로 샀어. 예쁘지? 너무 예쁘다. 역시 돈 벌면 달라지죠. 자신감도 생기고 그날 정미 씨가 제안했습니다. 언니 혹시 추가 투자 생각 없으세요? 저 이번에 더 넣었거든요. 이제 더 많이 받아요. 추가 투자요? 네, 사실 더 넣을수록 수익률이 올라가요. 특별 고객이 되면 보너스도 주고요. 언니 지금 집 있으시잖아요. 담보대출 받으면 되죠. 저는 망설였습니다. 대출까지 받아야 할까요? 근데 언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매주 돈 받잖아요. 만약 더 넣으면 매주 훨씬 더 많이 받는 거예요. 한 달이면 엄청난 금액이고요. 대출 이자 내고도 엄청 남아요. 그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한 달에 엄청난 돈, 상상도 못했던 돈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한 달 동안 받은 돈이 그대로 있었어요. 집 시세를 검색했습니다. 우리 집은 10억 원이 훨씬 넘었어요. 담보대출을 받으면 몇 억은 쉽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망설여졌어요. 대출까지 받아야 할까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미 돈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 달 넘게 이미 증명됐어요. 진짜였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혼자 은행에 가서 대출 상담을 받았습니다. 집을 담보로 몇 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금리는 연 몇 %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는 돈이 한 달에 엄청나니까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만약 더 넣으면 한 달에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이자 내고도 엄청 남았어요. 저는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일주일 후 대출이 승인됐어요. 몇억 원이 제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다시 사무실을 찾았어요. 이번엔 혼자 갔습니다. 고 이사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추가 투자하려고요. 더 넣을게요. 고 이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대단하십니다. 이제 특별 고객이시네요. 총액이 엄청나시니까 특별 우대 적용됩니다. 한 달에 정말 많이 받으실 거예요. 저는 또다시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그리고 몇억 원을 이체했어요. 이번엔 손이 덜 떨렸습니다. 이미 한 달 넘게 돈을 받았으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다음 주부터 엄청 많이 입금될 거예요. 기대하세요.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뿌듯했습니다. 이제 한 달에 정말 엄청난 돈이었어요. 제 힘으로 버는 돈, 남편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는 돈. 그런데 그 다음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입금이 안 됐습니다. 아침부터 핸드폰을 확인했는데 문자가 없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어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안 들어온 걸까? 실수인가? 저는 1시간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입금이 안 됐어요. 정미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정미야, 너 오늘 입금됐어? 잠깐만요. 확인해 볼게요. 잠시 후 정미 씨가 대답했어요. 저도 안 들어왔네요. 이상하다. 회사에 전화해봐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회사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계속 울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안 받았어요. 3번, 4번, 5번 계속 안 받았습니다. 불안이 커졌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정미 씨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전화를 안 받아. 이상해. 저도 계속 전화했는데 안 받아요. 일단 사무실에 가봐요. 지금 바로요. 우리는 급하게 서울로 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내내 불안했어요. 괜찮겠지? 실수겠지. 시스템 오류거나 그런 거겠지.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건물에 도착해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복도를 걸어가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평소엔 사무실에서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오늘은 아무 소리도 안 들렸습니다. 사무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려고 하는데 잠겨 있었어요. 유리문 너머로 안을 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책상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벽에 붙어 있던 액자들도 다 사라졌어요. 바닥에는 먼지만 쌓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정미 씨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기요. 누구 없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옆 사무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시끄러운데요. 뭐 하세요? 저기요. 혹시 여기 사무실 사람들 어디 갔는지 아세요? 남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며칠 전 밤에 이사 나가더라고요. 트럭 여러 대 와서 다 실어 나갔어요.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고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정미 씨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언니 일어나요.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7억이 넘는 돈, 제 돈이 사라졌습니다. 아니, 우리 전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갔어요. 대출금까지 도대체 어떻게 갚아야 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집까지 어떻게 왔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사람들이 제 옆을 지나갔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엄청난 돈이 사라졌다. 우리 전 재산이 날아갔다. 정미 씨가 제 팔을 잡았어요. 언니 저 지금 경찰서 가려고요. 같이 가요. 신고해야죠. 이거 완전 사기잖아요. 저도 엄청난 돈 날렸어요. 우리 같이 신고해요.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경찰서에 가면 남편이 알게 될까요? 근데 신고 안 하면 돈 못 찾아요. 이런 거 빨리 신고해야 범인 잡아요. 알았어. 나도 갈게. 그날 오후 우리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경제범죄수사대였어요. 대기실에는 벌써 수십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저와 비슷한 나이의 중장년층이었어요. 표정도 비슷했습니다. 지치고 절망스러운 얼굴들. 한 할머니가 울고 계셨어요. 제 전 재산이었어요. 다 날렸어요. 집도 담보로 잡혔어요. 이제 어떡해요? 그 목소리에 제 가슴도 아팠습니다. 저보다 더 큰 피해를 본 분들이 많았어요. 형사가 저희를 불렀습니다. 조사실로 들어갔어요. 형사가 저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투자하셨습니까? 한 달 반 전부터요. 얼마나 넣으셨습니까? 처음에 몇 억, 그리고 추가로 몇 억입니다. 형사의 펜이 멈췄어요. 총 얼마죠? 7억이 넘습니다. 추가 투자한 돈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어요. 이 회사 피해자가 아주 많습니다. 이미 몇백 명 넘게 신고했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몇백 명이요? 그리고 계속 늘고 있습니다. 총 피해 금액이 엄청납니다. 1,000억 원이 넘을 것 같아요. 전형적인 폰지 사기예요.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 소액으로 수익을 지급해서 신뢰를 쌓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금을 늘리게 유도하고 심지어 대출까지 권유하죠. 어느 정도 모이면 잠적하는 겁니다. 평생연금 플랜이라는 이름도 거짓이고 금융위원회 등록도 가짜였습니다. 표창장도 조작된 거고요.
해외 사업도 전부 거짓입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완전히 속았다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된 사기였다는 걸, 처음에 받은 돈도 제 돈이었습니다. 제가 넣은 돈으로 제게 준 거였어요. 돈 찾을 수 있나요? 형사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주 어렵습니다. 이미 돈을 해외로 빼돌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 계좌로 분산했고요. 범인을 잡아도 돈은 못 찾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7억이 넘는 돈이 영영 사라진 겁니다. 나머지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대출금은 어떻게 갚아야 하죠? 그건 개인이 해결하셔야 합니다. 담보대출이니까 못 갚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겁니다.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집까지 잃는다고요? 그래도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범인 잡으면 조금이라도 피해 보상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진술서에 사인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정미 씨도 울고 있었어요. 언니 미안해요. 제가 소개해서 이렇게 됐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너도 당한 거잖아. 너도 돈 잃었잖아. 그래도 미안해요. 저 때문에 언니가 큰 돈을 잃었잖아요. 제가 먼저 말하지 않았으면 언니는 안 당했을 텐데.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위로할 사람도 없었고 기댈 곳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남편한테 어떻게 말하지? 말해야 할까? 숨길 수 있을까? 하지만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대출금 이자를 내야 하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이 훨씬 넘는 돈, 몇 개월만 밀려도 은행에서 독촉이 올 거예요. 그럼 남편이 알게 됩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 친구 만나고 왔어요. 얼굴이 왜 그래? 울었어?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남편은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 있어? 말해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남편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 저는 주저앉았어요. 소파에 앉아 얼굴을 감쌌습니다. 말해야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여보, 저 투자를 했어요. 투자? 네, 평생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고 해서요. 한 달에 엄청난 돈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돈을 넣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얼마나 넣었는데?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얼마나냐고. 남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몇 억이요, 뭐.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몇 억을 어디다 넣었어?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추가로 몇 억을 더 넣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 돈은 어디서 났어?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어요. 당신이 미쳤어. 우리 전 재산을 집까지 담보로 잡았어.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그게 다 사기였어요. 회사가 사라졌어요. 돈을 못 찾을 것 같아요. 남편은 주저앉았습니다.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고개를 감쌌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저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화가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어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체념이었어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혼자 결정했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말씀드리면 반대하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혼자 우리 전 재산을 날렸어. 30년 넘게 모은 퇴직금, 어머니가 남기신 돈,
미연이가 준 전세금, 당신 비상금 다 날렸어.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남편은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대출금은 어떻게 갚을 거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방법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일어섰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밤새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소파에 앉아 울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방에서 나왔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얼굴이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말없이 현관으로 갔어요. 어디 가세요? 은행 가봐야지. 대출 상황 확인하고. 저도 같이 갈게요. 혼자 갈 거요. 남편은 문을 나갔습니다. 저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어요. 2시간쯤 지나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더 굳어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남편은 서류를 식탁에 던졌습니다. 경매 통지서였어요. 대출금을 몇 개월 안에 갚지 못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간대. 제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채무불이행 경고, 기한 내 변제 요구, 불응 시 담보물 경매 처분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몇 개월 안에 몇 억을 갚아야 했어요. 어떻게 갚아요? 방법이 없어. 우리한테 돈이 없잖아. 그럼 집을 잃는 거예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십 년을 산 집을 당신 때문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부터 남편은 저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차려줘도 그냥 먹기만 했어요. 같은 집에 살지만 남처럼 지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주가 지났어요. 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미연이에게 전화했어요. 미연아, 엄마한테 할 말이 있어. 집에 좀 와줄래?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와서 얘기할게. 그날 저녁 미연이가 왔습니다. 민서도 함께 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는 미연이 앞에 앉았습니다. 남편도 거실에 나와 있었어요. 미연아, 엄마가 잘못했어. 뭐가요? 엄마가 투자를 했다가 사기를 당했어. 미연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기요? 얼마나요? 엄청난 돈이야. 내 전세금도 다 날렸어. 미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 전세금 2억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서 학원비 대주려고 한 건데 미연이는 울먹였습니다. 엄마 그냥 말했으면 됐잖아요. 왜 혼자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민서 학원비 때문에요? 그거 한 달에 몇십만 원인데요. 그것 때문에 2억을 날렸어요? 미안해. 엄마가 욕심을 부렸어. 미연이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어떡해요? 저 전세 나가야 하는데 그것만이 아니야. 남편이 말했습니다. 집도 담보로 잡혔어. 경매 들어가. 미연이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집까지요? 응. 우리 다 집 나가야 해. 그날 밤 미연이는 오래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고 남편은 말이 없었어요. 민서만 상황을 모른 채 할머니 품에 안겨 잠들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은행에서 최종 통보가 왔어요.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남편은 그 통지서를 보고 말했습니다. 월세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월세요? 대출금을 못 갚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 그 전에 나가야 해. 그럼 우리 어디로 가요? 월세 구할 거야. 보증금 적고. 월세 적은 데라도. 남편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화도 없고 슬픔도 없었어요. 그저 체념만 있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한 달 후 우리는 짐을 쌌습니다. 수십 년치 짐이었어요. 가족 사진, 남편과 여행 갔던 기념품, 명절 때 쓰던 그릇들, 하나하나가 추억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버려야 했어요. 월세 집은 작았습니다. 다 가져갈 수 없었어요. 이사 가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미연이가 민서를 데리고 왔어요. 엄마, 아빠, 미연이의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저도 전세 정리했어요. 저희도 같이 살게요, 뭐. 제 전세집도 몇 개월 후면 나가야 해요.
혼자 다시 전세 구할 돈이 없어요. 우리 같이 살아요. 좁은데 괜찮겠니? 남편이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가족이 함께 있는 게 중요하죠. 저는 미연이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됐어요. 엄마 과거는 그만 생각해요. 앞으로만 봐요. 새로운 집은 경기도 외곽의 낡은 빌라였습니다. 방 2개, 화장실 하나,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몇십만 원, 수십 년 살던 집의 반도 안 되는 크기였어요. 하지만 이곳이 이제 우리 집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좁은 방에서 함께 잤어요. 남편, 저, 미연이, 민서, 네 식구가 함께였습니다. 민서가 할머니 품에 안겨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자리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구인 광고를 봤어요. 식당, 보조, 청소, 돌봄 서비스, 나이 제한이 없는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마침 근처 요양원에서 주방 보조를 구한다는 광고가 있었어요.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어요. 원장님이 물었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2입니다. 일 힘든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주부터 나오세요. 시급은 10,000원 정도, 하루 몇 시간씩이에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일자리 구했어요. 요양원 주방 보조예요.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이 일을? 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 수 있어요. 우리 월세랑 생활비 보탤 수 있어요.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남편도 일을 구했습니다. 아파트 경비 일이었어요. 한 달에 100만 원이 훨씬 넘게 받는다고 했습니다. 미연이는 계속 회사를 다녔어요. 한 달에 100만 원대 후반을 벌었습니다. 우리 세 사람이 버는 돈을 합치면 몇백만 원이었어요. 연금까지 합치면 한 달에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오후까지 일했어요. 설거지를 하고 식재료를 다듬고 청소를 했습니다. 힘들었어요. 수십 년 만에 처음 하는 일이었습니다. 허리가 아팠고 다리가 저렸어요. 하지만 견뎠습니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100만 원 남짓, 평생 처음 제 손으로 번 돈이었어요. 투자 수익이 아니라 제 땀으로 번 돈,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2달이 지났고 저는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요양원 어르신들과도 친해졌어요. 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수가 고마워. 내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어. 그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미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피해자 모임에서 연락 왔어요. 범인 잡혔대요. 그날 저녁 뉴스를 봤습니다. 고재훈과 조직원들이 검거됐다는 소식이었어요. 피해자가 몇백 명, 피해액이 1,000억 원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TV를 보며 말했습니다. 범인은 잡혔지만 돈은 못 찾겠지. 그래도 잡힌 게 어디예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한 달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질신문에 참석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조사실에 고재훈이 있었어요.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맞습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저를 속였습니다. 고재훈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그를 봤습니다. 왜 그랬어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고재훈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형사가 다그쳤습니다. 대답하세요. 저도 빚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억눌렀던 분노가 터졌습니다. 빚 때문이요? 그래서 몇백 명을 속였어요? 우리 인생을 망쳤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것밖에 할 말이 없습니까? 고재훈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징역 10년 이상 받을 겁니다. 하지만 돈은 거의 회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경찰서를 나와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범인은 잡았지만 돈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결국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적어도 범인은 처벌을 받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저처럼 당하지 않을 겁니다. 꽤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우리는 여전히 월세 빌라에 살고 있었어요. 저는 요양원에서 일했고 남편은 경비 일을 했습니다. 돈을 모아 조금씩 저축했어요. 반년 동안 1,000만 원 넘게 모았습니다. 7억이 넘는 돈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돈은 달랐습니다. 땀으로 번 돈이었어요. 정직하게 번 돈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미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피해자 모임에서 강연 요청이 왔어요. 언니 경험담을 나눠달래요. 다른 분들이 저희처럼 당하지 않도록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근데 부끄럽지 않을까요? 제 실패를 공개하는 거잖아요. 실패가 아니라 교훈이에요. 언니 이야기가 누군가를 구할 수 있잖아요. 일주일 후 저는 복지관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1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어요.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미숙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평생 연금을 준다는 말에 속아 엄청난 돈을 잃은 이야기를요. 1시간 동안 말했습니다.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떻게 속았는지, 무엇을 잃었는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 어르신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선생님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비슷한 제안 받았는데 선생님 이야기 듣고 생각해보니 거절하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엄청난 돈을 잃었지만 한 명을 구했습니다. 그게 의미 있었어요. 다른 할머니가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돈을 잃었어요. 혼자 괴로워했는데 선생님 이야기 듣고 용기가 났어요. 저도 다시 시작할게요.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끼리 위로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계속 강연을 다녔습니다. 복지관, 경로당, 주민센터, 어디든 요청이 오면 갔어요. 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웠습니다. 제 실패를 공개하는 게 창피했어요. 하지만 한 분 한 분이 고맙다고 말할 때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누군가는 제 이야기 듣고 사기를 피했다고 했어요. 누군가는 이미 당했지만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잃은 것도 많지만 얻은 것도 있다는 걸. 어느 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남편은 제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도 함께 갑시다. 네, 함께 가요.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예전엔 큰 아파트 거실 창으로 보던 풍경이었지만 지금은 작은 빌라 창으로 보는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석양은 똑같이 아름다웠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건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사느냐라는 걸,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걸. 어느 날 민서가 학교에서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할머니, 나 그림 숙제했어요. 그림에는 4사람이 손잡고 있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민서. 제목은 우리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민서를 안았습니다. 우리 민서 고마워. 할머니가 제일 사랑해.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엄청난 돈을 잃었습니다. 수십 년 살던 집도 잃었어요. 하지만 다른 것을 얻었습니다. 남편과의 진짜 관계, 일하는 보람, 누군가를 돕는 기쁨,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오늘도 저는 버스를 타고 일터로 갑니다. 창밖으로 거리가 지나갑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장 보는 할머니들, 학교 가는 학생들,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도 제 삶을 살고 있어요. 비록 예전과는 다른 삶이지만 의미 있는 삶입니다. 평생 연금을 준다는 말에 속아 모든 것을 잃었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께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세요. 평생 연금, 고수익 보장, 이런 말을 조심하라고, 너무 좋은 조건은 의심하라고,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과 상의하라고, 그리고 기억하세요. 쉽게 버는 돈은 없습니다. 땀 흘려 번 돈이 가장 소중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경제적 자유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세대는 사기꾼들의 표적이 되기 쉬우니까요. 햇살이 따뜻합니다. 10년 전 이맘때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새로운 것을 얻었습니다. 희망을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